안녕하십니까. 인공기후 시스템을 소개할 상상하조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실행 순서 단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는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여기서는 하우마이트의 기법을 활용하여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아보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상상력의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기후위기 상황별로 필요한 추가 능력을 찾아보고 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알아보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 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계 모형을 구체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입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다시 소비자와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반영하여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공기후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여름에는 서울에서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져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우리의 건강,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자연의 회복력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인공기후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공기후 시스템을 제작하는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시민 인터뷰에서 4명 중 3명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10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름이 너무 덥고 힘들다 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공기후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상상하조의 공감하기 단계 활동 사진입니다. 함께 모여서 1차 아이디어 회의, 직접 항산대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그리고 2차 아이디어 회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인공기후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좀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HMW, 즉 하우마이트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하우마이트의 기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저희는 시민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이 여름이 너무 덥고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바탕으로 저희는 단순히 폭염이 문제다, 기후위기가 문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마이트의 기법을 적용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폭염에도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문제를 재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시 바라보니 기존의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현상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예를 들어 인공태양이나 인공비 같은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미래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질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솔루션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태양 조명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시간대나 지역에서도 조명을 통해 강화성을 유도하고 대기순환을 도와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 정수 및 물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해수나 대기 중 수분을 정수하여 저장한 뒤 필요할 때 비나 이슬 형태로 뿌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분사형 인공 강우 기능입니다. 저장된 물은 하단 노즐을 통해 미세하게 분사되며 가뭄 지역에는 비를, 산불 지역에는 소화 기능을, 도심에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태양광 에너지 자립 구조입니다. 기계 상단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태양 에너지를 수집해 저장함으로써 외부 전력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프로토타입 설명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치의 상단에는 넓게 펼쳐진 태양열 전지 패널이 부착되어 있어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전기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자체 동력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지 패널 아래에는 인공 태양 역할을 수행하는 고성능 조명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광합성 유도 및 대기 순환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명 아래에는 대형 물 저장통이 위치해 있는데 이 저장통은 해수나 대기 중 수분을 수집해 정수한 뒤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필요시 저장된 물은 분사 시스템을 통해 안개, 이슬 혹은 비의 형태로 뿌려져 건조 지역에는 인공 강우를 제공하고 산불 발생 지역에는 화재 진압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습도 조절 기능을 통해 농작물 보호 및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설계 당시 기계의 작동 범위에 대해 다소 모호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적용 범위를 고려해 지름 1km 크기로 설계를 조정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도심의 한 블록 또는 산불 발생 초기 지역 등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공 강우나 기후 안정에 있어 충분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을 볼 때 기계가 보여서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는 본체를 약 15km 상공, 즉 상층권과 중간권 사이 고도에 위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높이는 실제로 자연의 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고도이기 때문에 본체에서 직접 물을 분사해도 지상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도는 도시 시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후 조절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기후 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과 실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공 기준입니다. 첫째, 인공기후 시스템이 실제로 온도, 습도, 강우, 바람 등 주요 기후 요소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저희가 계획한 대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실험이나 현장 적용에서 목표한 성능을 달성해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나 가뭄 같은 기후 문제 상황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거나 실내외 환경이 더 쾌적해지는 등 구체적인 개선 효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실패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기준은 시스템이 목표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나 습도, 강우량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그리고 성공 실패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는 최종 완성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이 최종 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이상 기온과 가뭄, 생태계 붕괴가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도 상상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아조의 인공기후 시스템과 UN 인수 배경을 전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여름이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위의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덥고, 네, 진짜 말 못할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힘든 것 혹시 같아요. 어떤 경험이실까요? 혹은 여름에는 이게 말이 안 되게 덥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힘들었던 경험. 지금 저는 상상하조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인공태양과 인공비를 중심으로 한 인공기후 시스템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 유엔은 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상상아조가 개발한 인공기후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유엔은 이 시스템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모든 국가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위에서 작동하는 인공기후 조절기입니다. 초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도시 시야를 방해하진 않을까, 비가 지상까지 닿을 수 있나라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계는 지름 1km로 확장됐고 약 15km 상공의 위치에 시야 방해 없이도 강수 전달이 가능한 고도로 설정됐습니다. 상단에는 태양광 전지판이 있어 에너지를 자급하며 중앙의 인공 태양 조명은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빛을 제공합니다. 하단에는 해수를 정수한 대형 물탱크가 있어 필요시 인공 강우나 산불 진화를 위해 물을 분사합니다. 오늘 공개된 인공기후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 관리 아래 전 세계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류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지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담당인 신채빈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상상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기를 담당했던 성다인 학생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발표를 담당했던 손민규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PPT 영상 제작을 담당한 이혜원 학생은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료조사를 담당했던 김보연 학생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상아조의 조장 이규람 학생은 마지막까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덕분에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단순한 기계 제작을 넘어 기후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기후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기후 시스템을 통해 더욱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상 3조 상상아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